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세별입니다. 7월 넷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 이웃사촌복지센터는 22일부터 이웃 간의 연대와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우리는 이웃 사업을 남원동 소재의 남성 2통에서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업은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최소 단위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웃 간의 연대 강화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매월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 10명에게 주민들이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제공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관내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에게 폭염 예방 안내문 및 건강꾸러미를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달합니다. 올해는 6월 중순부터 폭염특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는 가운데 온열 질환에 취약할 수 있는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500명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건강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폭염 극복 건강꾸러미는 폭염 예방 안내문, UV 양우산, 파스, 부채, 팔토시, 손수건 등으로 구성됐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건강관리 담당자가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화서면의 극락정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아미타요레 회도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극락정사 소장의 아미타요레 회도는 비단 3폭을 잇대어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전체 크기는 폭 170cm, 길이 133cm 규모의 채색 불화입니다. 방형의 화면에는 중앙에 아미타불 3존을 배치했고 그 주위에 보살 4위, 제자 10위, 사천왕 4구, 금강역사 4구가 둥글게 에워싼 군도식 구도를 보여줍니다. 18세기 중후반기 경상도 북부 지역에서 제작된 불화의 양식과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불화로서 봉안될 당시의 원형에서 장황만 새로 구성했을 뿐 화면 구성이나 도상 표현 등이 잘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불화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작품의 화격과 상당한 실력 및 수준을 갖춘 당시의 우수한 화승의 공력으로 제작돼 18세기 중반과 후반을 이어주는 경상도 지역의 아미타 후불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박물관은 지난 16일 서울 소재 학원 미랄장학재단에서 고 김익달 회장의 유품과 학원 미랄장학재단 회원들이 소장해오던 출판물 등 109건, 245점을 기증받았습니다. 고 김익달 회장은 상주 출신 1세대 출판인으로 한국전쟁 시기 장학재단을 설립해 사회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특히 학원사를 설립해 우리나라 최초의 대백과 사전과 주부생활 등을 간행했고 교육과 문화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1969년에는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고 사후에는 문화계의 공헌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에 추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운중학교 유도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손예슬 학생 선수가 2024 청소년 유도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얻은 값진 기회입니다. 제52회 춘계 전국 초중고 유도 연맹전에서 3위를 하며 제52회 전국 소년체전 2위, 2024 양구 평화컵 전국 유도대회 1위, 2024 하계 전국 초중고 유도 연맹전 1위 및 다수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인 치매 어르신 쉼터를 운영합니다. 두뇌 똑똑 기억력 교실은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속도를 늦추기 위해 미술과 음악, 인지훈련 등 비약물 인지재활과 치매 예방 신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하반기 치매 어르신 쉼터는 2개 반으로 구성해 7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 2회, 24회기 동안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 택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9일 낙동 면민회관에서 관내 어르신 100명을 모시고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행복 감사 찾기 스토리텔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노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경험하고 정서적 고립 해소뿐만 아니라 노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신건강 종합검진과 고위험군 사례관리 연계 등과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히 본행사로 TBC 싱싱별곡 MC인 기웅아재가 당신이 살아온 삶이 최고의 감사이자 기적이다라는 주제로 외로움 및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과 마음 나눔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의 앵콜 요청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항복진흥원에서는 7월 17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복문화교육의 발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어린이 전시연계형 한복교육 및 체험공간 어린이 한복놀이터 체험 전시를 진행합니다. 한복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신체놀이 및 감각체험을 통해 한복문화에 친숙해지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한 공간이며 한복놀이터 이용의 첫 번째 주인공은 상주시에서 유일하게 한복이 유치원복인 원광유치원 어린이들 2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해당 전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우리옷 한복에 대한 놀이체험과 스스로 한복을 만드는 과정 체험으로 미취학 아동들이 한복을 이해할 수 있게 초점을 뒀습니다. 체험 공간은 발견하기, 활동하기, 적용하기, 생각하기 총 4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복의 재료부터 실 뽑기, 천 만들기, 바느질 등 한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신체 감각놀이로 체험할 수 있게 조성했습니다. 한복놀이터는 홍보전시관 1층에서 운영되며 4세에서 7세까지 미취학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 정시에 입장해 50분간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수용 인원에 맞춰 현장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난 6월 27일 상주 적십자병원과 공공의료 확대 사업으로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7월 19일부터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들 120여 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청소년에 따라 부인과 진료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및 각종 예방접종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복지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경찰서는 화재나 흉기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의복이나 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중앙지구대 김대성 경위를 선정했습니다. 아너박스는 치안 현장에서 공무수행 중 제복이나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경찰관의 품격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해 경찰청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는 지난 7월 9일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 신고 현장에서 범죄 사실 확인 중 피의자가 오토바이로 김경희를 밀치고 매단 채 도주하는 상황에 위험을 무릅쓰고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희의 하의 제복이 훼손됐습니다. 박재흥 상주경찰서장은 김경희가 근무하는 중앙지구대를 방문해 하의 제복을 아너박스에 담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강영석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시의 당면 현안 사업인 지평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내서능암 신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낙동 상촌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동 간상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운평리 인공습지 비점 오염 저감 사업 등의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건의했으며 이외에도 2025년도 상주시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 매일같이 피고 지는 무궁화를 위해 적기적소의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의 무궁화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8월에 절정을 이루는 기간에 맞춰 덧걸음 주기를 실시하는 등 녹지 조경 작업단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무궁화는 2,000에서 3,000송이의 꽃을 피우는 강인한 나무로 우리 민족과 더불어 긴 세월을 함께해온 꽃입니다. 하지만 나라꽃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가 젊은 층에서는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접촉 기회 확대를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8월 8일 무궁화의 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무궁화의 날은 숫자 8을 옆으로 보면 무한대 기호로 이는 끝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궁을 상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상주시의 효자 품목 샤인머스켓이 시설 재배 농가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확 중인 샤인머스켓은 마켓컬리와 농협 유통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동남아 수출도 추진해 소비처 확보 및 유통 다양화로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에서 재배되는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높고 머스켓 향이 뛰어나며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명품 포도입니다. 특히 상주시 모동면 시설하우스에서 수확한 샤인머스켓 포도의 평균 수출 가격은 2kg당 57,000원 정도로 전국 최고가를 자랑하는 프리미엄 상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막바지 당도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을 위해 매년 재배 기술 교육과 현장 지도는 물론 품질 향상을 위한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해 포도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7월 22일 맞춤형 복지기획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취약가구 어르신 18가구에 대해 이동보조수단인 보행보조차 18대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기획사업 어르신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신흥동 실버카 사업은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 배분금으로 진행했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동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안전한 보행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야외 활동을 유도해 활기찬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지역개발지원센터는 영천생활체육관에서 실시한 제8회 스탑의 생활체육 및 실용댄스 경연대회에 사벌국면 문화복지센터 한라인 댄스팀과 중동면 한마음건강센터 해피라인 댄스팀이 출전해 각각 종합 2위와 종합 3위를 수상했습니다. 상주시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행복문화교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라인 댄스와 장구, 풍물, 탁구, 배드민턴, 헬스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 댄스는 완료지구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며 동아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만큼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모서 화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화현저수지가 지난 23일 통수식과 준공식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모서 화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해마다 가뭄 피해에 시달려온 상주시 모서면 화현리와 득수리 일대를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홍수와 가뭄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화현저수지는 총 저수량 28만 6천 톤으로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187개소 중 두 번째로 큰 저수량이며 모서면 화현리와 득수리 일대 49.6헥타르의 농경지에 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 여자고등학교는 교육부 지정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됐습니다. 상주 여자고등학교는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다수 배출한 명문고등학교로 이 전통을 이어 글로벌 시대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교과 및 비교과 활동과 연계한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 목표인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지닌 미래 인재 육성을 실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가 리더가 되는 학교 비전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 지정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으로 상주여자고는 상주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상주 샤인머스켓청을 베이스로 활용한 시그니처 음료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그니처 음료 3종은 샤인머스켓의 식감을 살린 디저트 베이스에 녹차와 복숭아, 요거트 등을 활용해 싱그러운 초록빛과 입안 가득 전해지는 샤인머스켓 특유의 풍미와 달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그니처 음료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4일 함창읍에 소재한 명주정원에서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와 가공사업자, 카페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론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 이후 다음 달 22일까지 상주시 소재 카페 명주정원과 상주공간을 통해서 출시된 음료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음료 구매 후 SNS 포토 리뷰 이벤트 참여자에게 샤인머스켓 굿즈, 그립톡과 볼펜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금년 미국 선녀벌레와 갈색날개 매미충의 성충 발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이른 7월 상순으로 확인됨에 따라 돌발 해충의 철저한 방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와 갈색날개 매미충은 사과와 감, 배, 복숭아, 블루베리, 포도 등 과수를 중심으로 기주 범위가 없는 주요 돌발 해충으로 수액을 흡집해 수세를 약화시키고 분비물로 인해 그을음병을 일으켜 작물의 생장을 불량하게 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돌발 해충의 성충 우화 시기를 예찰한 결과 지난해보다 열흘 빠른 7월 10일경에 성충 출현이 확인됨에 따라 성충 산란 시기가 빨라져 내년에 발생량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는 1년생 가지에 산란하는 특성이 있고 산란된 가지의 이듬해 고사율이 높아 직접적인 과수 생산량에 악영향을 줍니다. 농경지에서 돌발 해충을 발견했을 경우 거주 지역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발생 신고를 하면 방제 약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방제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신고해야 방제 약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상주시 지부에서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상주시 새마을회에서 도심 속 알뜰도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합니다. 범시민 독서 생활화를 도모하고 도심 속 피서객을 대상으로 읽고 난 도서의 재활용과 근검 절약 및 새마을 문고 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다양한 도서 1,500여 권을 비치하고 주민이 소지한 책의 발간 연도와 보존 상태, 주민 선호도 등을 감안해 ABC 등급으로 구분 접수 후 원하는 책을 1인 3권 이내에서 무료로 교환해 줍니다. 또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으로 선정된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약해지지 않는 마음을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새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